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저는 그 드라마를 계속 보진 않았는데 내용은 대충 알겠더라고요. 근데 거기 나오는 악역 있잖아요. 모든 걸 설계한 모슬이라는 여자랑 그의 아들 윤은성. 악역도 어떤 부분 동정이 가는 악역들이 있는데 이 두 캐릭터는 스트레스 지수만 높여주는 악역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윤은성은 자신이 홍혜인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녀의 주변을 맴도는데요. 그런데 좋아하는 방식이 그녀를 물에 빠뜨리고 구해주는 식의, 그러니까 위기를 만들어서 자신에게 오게 하는 왜곡된 방법으로 혜인을 통제합니다. 물론 혜인이 통제를 당할 만큼 연약하진 않지만 윤은성 때문에 많은 위기를 맞게 되고 사랑하는 현우와 이혼까지 하게 되죠. 윤은성이라는 캐릭터는 일반적인 사람이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이 있었는데요.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려져서 이용만 당했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도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포커스를 자기 자신에게만 맞춰서 상대 역시 꼭두가시처럼 움직여주길 바라고 그게 온전한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윤은성이 간과한 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조종하고 설계했다는 데 있는데요. 스스로 잘못됐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가 저항할수록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요즘 특히 많아진 스토커들의 심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책 스카펙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을 기반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지 평가하고 또 재평가해야 한다. 이 평가와 재평가를 제대로 성실하게 하고자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러한 각각의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습관을 지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객관적으로 보는 게 엄청 괴로운 일이잖아요. 자신을 직면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것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능력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통을 수반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극중에서 윤은성의 엄마 모슬이가 나르시시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랫동안 설계하고 주변 사람을 희생시키고 있죠. 물론 그 돌아가신 회장님도 조종을 해서 자식들을 못 믿게 만들기도 했지만 자기 친자식인 윤은성한테조차도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도록 몰아넣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을 요구하죠. 그러면서 이건 다 너를 위해서야 하면서 가스라이팅 하잖아요. 그래서 윤은성은 어린아이에서 자라지 못하고 모든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기보다는 타인에게 덮어 씌우는 방식으로 그게 편하니까 도피를 해왔던 거예요. 사람들을 믿지 않는 것이 그에게는 어렸을 때의 상황에서 적절한 적응 방법이었다. 그것이 그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믿지 않았고 무의식 중에도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음을 합리화하여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스스로 사랑, 따스함, 친근함, 애정 등을 즐기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스카펙이 다른 사람의 예를 써놓은 부분인데 딱 윤은성에 대한 내용 같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는 진실이나 현실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것을 피하지 말고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은성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스카펙은 인생의 목적은 정신적 성장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타인을 사랑하는 것 역시 그 사람의 성장을 도와주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책에는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격장애의 경우 집착의 대상을 소유하려고만 하지 그 사람의 행복이나 성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죠. 그래서 윤은성 같은 사람은 주체적인 사람이라기보다 오히려 의존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의존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영양 섭취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들은 만족과 행복을 갈망한다. 그러나 성장과 그에 수반되는 불행과 고독과 그리고 고통을 견디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의존할 상대인 다른 사람의 정신적 성장에 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 오로지 관심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 곁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다. 의존성은 사랑이라는 말이 잘못 쓰인 여러 행동 유형 중에 하나다. 결국 윤은성의 집착도 의존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갓난아이와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것이나 의존적, 복종적인 부부 사이의 사랑도 모두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본능적 행동은 모성 본능 또는 부모로서의 본능이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그리고 이것은 사랑에 빠지는 본능적 행동과 비슷한 것이다. 이것은 절대로 순수한 사랑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상대적으로 노력이 별로 들지 않고 전적으로 의지에 따르거나 선택에 따른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의 작품성을 떠나서 윤은성이 이런 캐릭터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에 혜인이 자기 맘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 죽여서라도 자기 소유로 삼고 싶어 하잖아요. 여기에 상대에 대한 어떤 배려도 사랑도 동정심조차도 없죠. 윤은성은 끝까지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거예요. 불쌍한 사람인 거죠. 하지만 단순히 불쌍하다고 생각하기엔 타인에게 너무 많은 해를 끼쳤고 스스로를 직면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악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 캐릭터라서 과하게 표현됐을 수도 있지만 전 주변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스토킹하는 사람들의 심리도 그렇고요. 요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에 시달리는데 그걸 직면하는 고통을 피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아픔 속에서도 혜인이 진짜 사랑을 아는 남자 백현우와 해피엔딩을 맞게 되어서 다행이었달까요? 참사랑과 사랑의 느낌을 혼돈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만을 위하는 자기 위안적인 성질을 갖는다. 자신의 감정 속에서 사랑한다는 느낌의 증거를 찾는 것은 쉽고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행동 속에서 사랑의 증거를 찾는 것은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지만 참사랑이란 의지적인 행동이며 그것은 사랑의 순간적인 느낌이나 단순한 애착의 단계를 초월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사랑이란 행동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과 사랑이 아닌 것은 선과 악처럼 객관적인 것이지 주관적인 현상이 아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이야기였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